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이제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주민들이 타운에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23일 열린 원례 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주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23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원례 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원 배치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타운 원례 회의에는 한인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통역원을 대동하기도 하고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동시 통역 장비를 가져와 시범 운영하는 등 타운 행정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루톤도 시장은 타운 정부에서도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한국어 통역원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인들이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ired a translating company, which has several different employees under their that work for them. And yes, we hired them tonight. They will be available on request when once the agendas are posted. In other words, prior to the meeting, anybody's got any questions, and come in and request that they want to come to the meeting. They have a translator.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먼저 에어비앤비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온라인 웹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세입자를 모집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단기 렌트 규제 단속을 위한 특별 경찰을 임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원래 회의가 열린 이날 팰파크 타운홀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인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합병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최대 은행으로 거듭난 뱅크 오브 호프이 오늘 나스닥 오프닝 벨 타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6,7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은행들 중 자산 순위 82위의 규모입니다. 슈퍼 리저널 뱅크에 걸맞은 서비스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윌셔 은행과 BBCN 은행 합병으로 탄생한 뱅크 오브 호프.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오전 세계금융의 중심지 맨하튼의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계속 함께 가는 파트너십, 그런 은행이 된다는 다짐을 하면서 뱅크 오브 호프의 이름을, 그 정신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나스닥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거래를 시작한 뱅크 오브 호프의 시가총액은 21억 달러, 자산 규모는 132억 달러로 미국 내 소수개 은행 중 3위에 해당하며 6,700여 개에 달하는 미국의 은행들 중 자산 순위 82위에 해당하는 대형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슈퍼 리저널 뱅크로 새롭게 출발하는 뱅크 오브 호프는 기존 대출 서비스 이외에 레지던셜 모기지, 크레딧 카드, 환전 등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업무로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는 한국계 은행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현재 미 전역에 85개 지점이 운영 중이며 11월 중에 전산 통합을 거쳐 일부 중복된 지점은 조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슈퍼 리저널 뱅크로 도약한 뱅크 오브 호프. 미국 사회에서 한인은행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를 3주 앞두고 23일 플러싱 도서관에서는 두 후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구선에 도전하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현 의원과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토론회에서는 정승진 후보와 스타비스키 의원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정 후보는 주정부의 종업원에 대한 보호 강화, 업주들에 대한 단속 완화를 강조했고 스타비스키 의원도 내일업계에 대한 임금 채권 구매 의무화 등 업계를 겨냥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주정부의 이민자 소상업 표적 단속을 전체적으로 비판한 반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드라이클리닝 업계의 퍼크 사용 금지에 대한 주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뜻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타비스키 의원은 정 후보의 소상업 보호 정책에 대해 정 후보가 뉴욕 한인 네일협회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 역시 서민 아파트 확충을 주장한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등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정치인 부패 척결, 학교 과밀화, 대중교통 혼잡 등 이슈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회관 재정을 공개했습니다. 약 1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철저한 세입자 관리로 더욱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밝힌 뉴욕 한인회 간의 재정 보고에 따르면 현재 약 12만 4천여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선 회장 집행부가 회관에 들어온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의 결과입니다. 회관 렌트 수입은 25만 5,857달러 93센트이고 지출은 재산세 납부를 위한 적립금 2만 달러 등 총 지출 15만 1,565달러 30센트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온 거를 아주 50만 동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체계화시켰고, 두 번째로 이 들어온 수입이 지출이 될 적에 어디에 돈이 쓰이는가 지출의 그 투명화를 아주 시스템하게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 한인회는 세입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푼도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3층에 CC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서버리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그 CCTV를 우리 직원들이 계속 몇 달 동안 와치한 결과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브리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CCTV에 포착이 돼서 지금 그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빅션 소송에 지금 착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회는 회관 계정의 수익금은 사무국 계정으로 옮길 수 없도록 원칙을 지키겠다며 수익금의 사용은 이사의 의결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신임 영사 인사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영사에 행정자치부 기획팀에 역임한 신원식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23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귀임한 박종현 민원 담당 영사의 후임으로 신원식 영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신원식 영사는 행정자치부 살기 좋은 지역 기획팀과 전북도청 미래산업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포 담당 영사 2명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번 달 중순 귀임한 송강일 동포 담당 영사의 후임으로는 손영호 전 수단 대사관 참사관이 부임했습니다. 손 영사는 1993년 외교부에 입부해 오클랜드 총영사관, 몬트리올 총영사관, 수단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포 담당 허정혜 영사는 전영희 정무 담당 영사와 자리를 맞바꾸게 됩니다. 전영희 신임 동포 담당 영사는 1996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가봉 대사관, 북미 2과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4년 2월 뉴욕 총영사관에 부임해 정무 영사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귀임한 박희동 뉴욕 교육원장 후임으로는 이용학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재외 동포 교육 담당관이 부임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아동 권리 실현 의무에 반한다는 주장이고 한국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지원 대상에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교육과 무상교육 원칙에는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손자의 보육료 지원 배제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역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재외국민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재외국민 유아 학비를 지원하면 유사한 복지 서비스 간 지원 대상이 달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받는 보육, 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의 비율은 4년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같은 경합주에서는 승부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4%입니다. 아직 숫자 면에서는 대선의 판도를 바꿀 만한 영향력이 없지만 선거에서는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아시아계 유권자는 4년 전 선거 때보다 16% 증가한 900만 명에 이릅니다. 아직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히스패닉이나 흑인보다 대선에서 덜 주목받고 있지만 경합주에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가운데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9%, 네바다 9%, 뉴저지 7%, 뉴욕 6.3% 등으로 아시아 유권자가 전체의 5%를 넘습니다. 대선에서 아시아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트럼프 후보에겐 악재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의 표심이 트럼프보다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초당파 단체인 APIA 투표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에게 비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61%였습니다. 반대로 클린턴의 호감도는 60%를 넘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는 다른 문제를 놓고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반이민자 정서가 강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교육계의 쟁점이 돼왔던 특목고 입시 제도가 입학 시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학생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에세이 시험 추가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시 교육국은 22일 현재 특목고 입학시험 출제와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피어슨과의 계약을 6년 연장하는 안을 교육정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9월 위원회가 연장안을 승인하면 특목고 입시는 2018년에서 2019 학년도부터 6년 동안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행 특목고 입시 제도는 해마다 뉴욕시 8개 특목고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과 백인 학생으로 나타나면서 개편안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개편 지지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등의 비율을 높여 인종 다양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험 성적 외에도 에세이, 내신, 추천서 등 다양한 기준의 고려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은 입학시험을 통한 선발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이번 피어슨과의 계약 연장을 통해 관철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안 학생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에세이 시험 추가 방안도 무산됐습니다. 단 흑인, 히스패닉 학생 등의 특목고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학력 수준이 뛰어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밀집된 중학교 7곳에서 10월 학기 중 평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교통 티켓 발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놀스 티켓 발권 애플리케이션 앱 이틱스가 본격 운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놀스 발권 앱 이틱스가 가동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2일 전 노선에 걸쳐 이틱스를 가동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틱스는 지난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포트 워싱턴 노선에 한해 시범 운용됐습니다. 이틱스는 안드로이드와 iOS 두 버전 모두 제공되고 앱은 MT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통근비 소득 공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대중교통요금 선불카드를 통해 발권도 가능합니다. 발권 후 탑승 직전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티켓을 활성화시키면 역내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도 바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앱을 통해 구매한 온라인 티켓에도 일반 티켓과 동일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시 정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미팅 행사가 다음 달 LA 시청에서 열립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7일 허브 에슨과 데이빗 유 등 시의원들과 함께하는 미트 더 시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트 더 시티 행사는 시정부의 각 부서 대표들이 나와 현안을 알리고 한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LA 시청 건물 3층 대회의실과 뱅키톨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부 현안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매년 행사를 정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행사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를 위해선 다음 달 1일까지 LA 상공회의소를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미은행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블루컷 산불 피해 한인들에게 $10,000의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오늘 오후 LA 한인회관에서 구호성금 전달식을 열고 $10,000의 구호성금을 노라전 한인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LA 한인회를 비롯한 5개의 남가주 지역 한인회는 어제 빅토빌 한인회에 $17,000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구호성금과 구호 물품 접수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여성회와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미주동포재단도 성금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한인의류협회는 속옷 등의 옷가지를 구호 물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커네티컷주 워터타운 경찰은 23일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쯤 스트레이트 턴파이크 소재 웹스터 은행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살 평 김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은행 객장 내 고객들에게 총을 겨누며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방 2개에 현금을 가득 채우라고 요구했고 이후 김 씨는 현금이 채워진 가방을 갖고 은행 밖에 세워둔 SUV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어퍼 퀴니드에 거주하는 23세 손 모 씨가 23일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지난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자택에서 손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손 씨 집에는 아동 음란물이 저장된 여러 대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이 발견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9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8주 과정으로 기술 개발과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자 진행되는 이번 수업은 무료이고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비롯해 재봉 기술, 1:1 진로 상담, 그리고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 경제 자립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언론 스탠퍼드 뉴스는 학부생이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교내 파티에서 주류 가운데 알코올 도수 20도를 초과하는 하드 알코올 음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학부생 기숙사에 750ml를 넘는 대용량 증류주 반입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참가자가 100% 대학원생인 파티에는 도수 높은 술을 반입할 수 있으며 모든 파티에 스트레이트 샷이 아닌 혼합 음료 형태의 주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낮에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무덥겠으며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덥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